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이며 알트코인이며 사실 하락은 멈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원화로는 약 1억 3,239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9만 1,000달러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말 한때 8만 달러가 위험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중에는 하락폭을 지금 상당히 회복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가격 차트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이 일주일간을 봤었을 때 그 초반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22일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격을 보면은 약 1억 2천 정도인데요.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8만 달러대입니다. 8만 1,000달러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주말 이전에 이제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그 현상이 그대로 재현이 됐죠. 금요일 날 이제 8만 1,000달러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만 달러라는 지지선을 이제 밑돌 뻔했죠. 만약에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이번 4월에 기록했었던 연중 최저가 7만 6천 달러도 위태로웠을 상황입니다. 만약 7만 6천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연중 최저가를 경신하는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 왔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그 이후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낙폭을 회복을 했었고 이제 8만 5천 달러 선을 지지선 삼았는데 그게 약 이 정도 1억 2,60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지선 삼아서 이제 낙폭을 만회하다가 오늘 들어서는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보면은 이제 9만 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9만 달러를 회복했다고 현재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약 9만 1,000달러대인데요. 9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돌파를 했어요. 이것은 상승 탄력이 붙었다라고도 파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시장이 9만 달러를 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시장이 얇아졌다. 시장이 이제 쉽게 오르고 쉽게 떨어지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단단했다라고 하면 이 저항선 돌파가 몇 차례 시도를 거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다시 돌파를 했었을 텐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만 달러를 저항 없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내일은 또다시 이제 주말을 바로 앞둔 금요일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급락을 했었죠. 이번 주 금요일도 이처럼 급락 또는 아니면은 다른 급등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고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관망하시기를 여전히 지속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가총액 2위죠.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원화로는 약 437만 원대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3,000달러를 약간 못 미치는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이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 차트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래도 오늘 중에서 약간 전주 대비 상승세를 약간 보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소폭 회복이 더 컸다는 것을 조금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현재의 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지금 물려받아서 높은 변동성과 똑같이 지난주 말을 앞둔 금요일에 큰 저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ETF를 통한 매도를 봤었을 때에도 이번 주에도 역시 ETF를 통한 매수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작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투자 심리가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ETF 매도가 소폭 적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연속으로 해서 비트코인보다는 소폭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이제 알트코인들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7일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전일 대비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전 대비로 봤었을 때 많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전주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전주 대비 하락폭을 크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시장이 지금 짧은 단기 사이클로 봤을 때보다 약간만 이제 그 시간을 확장해서 보면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번 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가총액 15위에 있는 GKC. 그래서 이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 보안 코인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었었는데, 그의 대표격인 GKC마저도 지금 전주 대비로는 상당히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종목 가리지 않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꼭 기억하시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8만 달러 좀 위협까지도 좀 했었던 구간에서 현재는 그래도 9만 1,000달러대를 좀 회복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낙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 3,000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기관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시장에 좀 온기가 도나 싶은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긴 했는데, 사실 오늘 또 뉴스가 터져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업비트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업비트 해킹이라는 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좀 할 수 있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 소식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날 업비트가 해킹을 당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인데요. 시작은 이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오늘 새벽 4시경으로 보이고요. 그 여러 이제 네트워크 중에서 솔라나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이제 업비트 내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거의 99.99% 해킹에 의한 것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이제 공지를 내고 이제 입출금을 중단을 했죠. 입출금을 중단해야 더 이상 해킹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후 업비트가 다시 이제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은 약 44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회사 합병을 발표하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날이었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대표, 그리고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 김영년 부회장과 그리고 오경석 대표이사 등이 총 출동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합병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이 해킹 사건이 조금 더 빨리 알려졌으면 아마 그 기자간담회 자리가 해킹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소식이 늦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여하튼 해킹 사건으로 이제 다소 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식들이 빛이 바랜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거래소 해킹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신뢰도의 스크래치를 내는 행동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올해 있는지 작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바이빗이라고 하는 전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로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그 해킹 사건의 여파로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시장 전반적인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이런 해킹 사건인데요. 네. 이번 업비트 해킹은 따져보면은 약 6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에 북한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해킹 집단이죠. 이 해킹 집단에 의해서 580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해킹을 당했었던 6년 전에 이 날짜가 11월 27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음모론을 떠올리게 하네요. 맞습니다. 6년 후에 똑같은 날짜에 거의 비슷한 규모도 비슷하죠. 580억이었고 지금은 이제 445억이었고요.
그래서 규모도 비슷한 해킹을 당했었는데 아직까지 누가 해킹했는지 지금 현재 추정되지 않고 있고 지금 경찰 등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킹 수법이 상당히 정교해서 라자루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정확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2019년에 업비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사실 업비트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보안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피해 사용자들에게도 전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지난 6년간 사고 없이 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비싼 것 같은 다른 국내 거래소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 해킹이 상당히 의외이고 충격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번 해킹의 대상이 이제 솔라나라고 하는 특정 네트워크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업비트에서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모두 전액 이제 예전처럼 회사에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솔라나의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거래 시장이 얼어붙어서 전반적인 가격을 하락을 야기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해킹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는 두고두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당장 11월 초에만 해도 이제 탈중앙화 이제 금융이었습니다만 밸런서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번 일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비트 그리고 다른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해주고 특히나 무엇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소에서 좀 뚜렷한 해답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